둔산동 동학생입니다. 이렇게 두근두근 내 인생인데 옆에 있는 학생이 영화로 나왔답니다. 아, 송혜교가. 그런데 저는 이걸 안 봤거든요, 영화로. 이렇게 두근두근 내 인생, 두근두근 합쳐서 심장이 4근이래요. 왜 웃으세요? 옛날 농담을 그래요. 심장은 몇 근이야? 4근, 두근두근. 그래서 내 두근두근 내 인생, 그 내 인생이 두근두근 뛴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래요. 그건 연극과 영화가 있을 수 있죠. 연극이 있고 영화가 있고, 연극과 영화. 그럼 영화는 영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찍을 수 있고 많은 사람도 동작하고 장소도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게 연극은 한 군데서 해야죠.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사람도 무제한으로 올 수 없죠. 시간, 공간, 인간, 공간, 시간, 인간이 다 제약이 조금 있어요, 연극은. 근데 이 표현 방법을 보여주기 표현 양식이래요. 그럼 보여주기랑 반대되는 건 뭐냐? 말하기가 있어요, 말하기. 그러면 보여준다는 거, 말하기는 건 그냥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직접. 직접 말하는 거고, 직접 말하는 거는 텔링이라는 텔링. 텔링은 T-E-L-L-I-N-G. 텔링. 말하기랑 톨. 말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이 편집자가 논평을 하는 거야. 아, 흥부는 착했다 하고 다 설명 다 해주는 거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그러고 설명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네. 다 있는 대로 다 설명하고 하는 거를 말하기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건 보여준다. 그럼 보여주는 거를 말하기 대신에. 그럼 이 보여주는 거는 뭐를 보여주느냐? 대화와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대화와 행동이. 대화와 행동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 편집자가 누구냐? 서술자예요, 서술자. 글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할 때 서술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거는 서술자가 없어요. 대화와 행동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 이 말하기 말고 소설에는 보여주기 없느냐? 있어요. 보여주기로 대화와 행동을 써줘요. 대화 써주죠, 소설에. 네. 대화와 행동을 보여주기로 써주는데, 소설 시험 문제는 요 말하기 부분이 나와요. 왜? 요거는 특이할 때 들어가니까. 근데 이 말하기, 직접 말하기가 여기 연극하고 영화에서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영화에서는 나레이션이 있어요. 나레이션. 최불암이나 누가 여기서 연극 막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밤에는 저기 방문하는 사람은 항상 슬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줄거리 얘기해주지. 성우들이. 이 나레이션이 이 말하기예요. 나레이션. 사극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하더니 천장에서 영조 13년에는 가뭄이 심했다. 그럼 얘기 나오죠. 성우. 무서운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 그게 나레이션이에요. 이게 말하기예요. 성우가 말하기예요. 이게 나레이션은 성우가 말하기. 그러면 요거는 뭐냐? 말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면 연극이 딱 있고 저쪽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녹음된 목소리가.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요거는 주로 성우나 녹음 이거 한 거 잘 안 하죠. 그냥 보통은. 네. 연극하면 그냥 진행하죠. 그래서 보여주기라는 거예요. 서술자가 없어. 대사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대사는 그냥 쓰는데 행동은 가로쳐요. 그래서 지문이라고 그래요. 지시문. 이 지시문. 행동 지시문. 무대장치 지시문. 이해되세요? 그래서 희곡의 3요소가 해지돼요. 해질 때까지 연극하는 거예요. 해지돼. 됐어요? 네. 그래서 해설. 무대장치, 등장인물 이런 거 처음에 써있고, 지시문. 대사는 당연히 있는데, 지시문이 2가지가 있어요. 행동 지시문. 대사 칠 때 행동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무대장치에서 음악 어떻게 해라, 뭐 해라 해서 무대장치 지시문.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해지대라고, 해지대. 희곡의 3요소. 그래서 문학의 한 갈래로 희곡과 시나리오들. 시나리오는 영어. 이거는 뭐라고요? 희곡.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레제 시나리오. 레제 드라마. 레제가 붙으면 연극은 안 하고 읽기 위해서 그냥 희곡을 소설처럼 읽기 위해서 나온 시나리오를 레제 시나리오, 레제 드라마, 레제 희곡이에요. 레제. 이렇게 내신에 옛날에 어느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됐어요? 네. 연극 영화의 대본이에요. 대본. 그죠? 희곡. 그죠? 그러면 희곡.
무대, 관객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죠. 요 희곡 안에 해설, 여기 등장인물 다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희곡, 무대, 관객을 연극에 삼아서. 이해되세요? 네. 이거는 희곡에 삼아서. 근데 이 희곡에 삼아서, 희곡, 연극 대본에 삼아서는 해설 지시 대사고. 됐어요?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근데 이건 뭐라고? 연극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현재 형태로만 보여준다. 현재 있는 것처럼. 과거가 지나거나 연극에서 과거가 되려고 그러면 잠자는 모습 보여준 다음에 연극 무대 불 껐다가 다시 켜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장이나 막이 변화하면서 불을 끄죠. 현재형이 안 되고 과거 해석 뭐 이런 거 하면. 네. 됐어요? 그래서 과거도 과거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됐어요? 네. 갈등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해결하고. 뭐 흥부전 같으면 도깨비 나와서 두드러 패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 하고 흥분하고 좋아하죠. 네. 그게 주제를 제시하고.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 없어요. 없다고. 그쵸? 서술자가. 됐어요? 네. 이렇게 다 설명해줘야 돼요.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서술자가 있다. 뭐라고? 서술자 관점에서 사건의 배경이나 사건을 서술하는데 성격, 심리도 서술자가 말을 할 수 있다. 말하기. 그래서 서술자가 이끌어주는 건 서사, 사건 서술. 뭐라고요? 응? 사건을 뭐라고? 서술한다. 이 사건을 서술하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점점 진행되는 사건을 서술한다. 그렇게 해서 사건 서술하는 이 서사를 소설이라고 그래요. 소설. 서사 장르, 소설. 됐어요? 네. 그 서술자 때문에 1인칭 신점, 3인칭 신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표정 가로쳐야죠. 대사. 행동 가로쳐야죠. 네. 지시문이요. 이건 지시문. 그 다음 대사. 지시문, 대사를 통해서 그걸 보고 판단해야 돼. 관객이. 등장인물이 성격이 뭔지, 심리가 뭔지. 그걸 잘 판단 못할까봐 옷 같은 거 과장되게 입죠. 더 과장되게. 옷 같은 거. 그죠? 무대장치. 이거 지시문이에요. 화면 구성 했을 때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사건 변경 어떻게 화면을 찍어야 되는가 뭐 FI, F5, 오버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없다. 됐어요? 네. 자, 뭐라고요? 내가 극갈래 구성력은 뭐라고요? 해질 때라고 그랬죠. 대사. 해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등장인물, 배경 어떻게 설정하고 등장인물 누가 있고 어떤 사건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 소설에 사면서는 주구문 뭐라고 했어요? 주구문 인사배죠.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2배 해. 2번씩.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오늘 좋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구문, 주제, 구성, 문체예요. 주제. 사람 잘 살아라, 소설. 구성을 어떻게? 인물이 나오고, 사건 갈등이 나오고, 배경 나오고. 그럼 문체는 글자 쓰는 스타일이 이게 소설인데, 이것도 뭐라고요? 인사배 있네요. 이렇게 인사배. 그러세요. 이게 해설이라고, 해설. 인사배. 해질 때 인사배로 해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돌아가시는데, 그럼. 해질 때 인사배. 됐어요? 네. 자, 그 중에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방송에 나왔으면 서정. 감정 서술입니다. 감성적으로. 감성 반대는 이성이야. 논리적으로. 이성. 그쵸? 그럼 서정적 말고 뭐냐? 서경적도 있어. 경치를 쓰는 건 서경적. 경치 쓰는 거. 이건 감정 쓰는 거. 이건 경치 쓰는 거. 서경적. 감성적. 이성 말고 감성. 감정을 쓰는 거. 조로 쪽은 일찍 늙는 소년이고. 누구예요? 송혜교가. 이 소년이 누구예요? 남자. 잘 모르겠어요. 남자 이름 몰라요? 졸업 중에 죽음을 앞둔 소년이 있는데 삶에 쭉 살고 싶다.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썼나 보네. 슬프지 당연히. 근데 밝게 했어. 안 슬픈 척 하면 힘들어 죽죠. 맞아요? 네. 가족들이 안 슬픈 척 일부러 밝게 살고 그러면 그죠? 인간의 삶과 늙어서 노년이 된 모습을 같이 중첩이 뭐야? 동시에 첩첩시켜서 겹쳐서 보여줬나 보네. 그죠? 네. 부모보다 늙어버린 아들. 졸업종 되면 그렇잖아. 한꺼번에 늙고. 아들보다 젊은 부모. 독특한, 특이한 설정. 인생을 반성반철하게 했구나.
내용이 어떻게 됐어? 미라와 대수는 서로 사랑하다가 17살에 아들 아름을 낳았다. 일찍도 낳았네. 아름답다. 미리 대수하고 같이 결혼해서 17살에 아들 낳았다. 이게 18세, 남자는 18세, 20세거든요. 결혼 혼자 할 수 있는 건 20세, 부모 허락은 18세. 여자는 16세, 18세거든요. 혼자 결혼할 수 있는 거는 18세, 뭐더라? 부모 허락 맞아요, 16세. 18세죠. 17살에 아들을 낳았다. 헐, 빠른걸? 남자는? 부모 동의. 16살 아름은 조로증에 걸린 80살 노인으로, 굉장히 많이. 그럼 연기 되게 잘해야겠다, 이거. 80살 노인의 몸에다가 16살의 마음으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연기가. 그치? 어린 부모와 늙은 자식의 청춘과 사랑 이야기. 늙은 자식, 어린 부모, 늙은 자식. 이렇게 거꾸로. 청춘과 사랑 이야기. 인물. 인사배, 그죠? 전천적인 졸업증. 이게 졸업증이, 이 선천적인 건 타고났다는 거죠? 네. 유전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젊음과 늙음을 빨리 늙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원래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짧게 압축해서 짧은 기간에 이걸 한꺼번에 줄여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수반되는 사랑과 보살핌. 궁극적으로 끝까지 보면 삶이 뭐냐 하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반성하는 거. 두근두근 내 인생. 아름은 병 걸리네. 두근두근하고 설레게 하는 인생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아름이잖아. 아름다움. 그죠? 대수와 미라의 가슴을 두근두근하던 청춘의 아름다움. 청춘의 결과죠. 두근두근. 아름의 메일을 주고받던 서하가 가상의 인물이었었어. 메일을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메일을 보낸 서하 때문에 아름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서하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아름은 이성에 대한 설레임. 서하가 여잔가 보네, 그지? 아름은 남자고. 네. 삶의 의욕을 눈을 뜬다. 상처도 받으면서 사랑의 상처를 받는 거네. 하늘공원에서 아름이 배수에게 안겨. 아빠네, 그죠? 울음을 터뜨리고 별똥별을 보는 장면. 멋있겠네. 어른스럽기만 했던 아름이 노인네니까, 그지? 맞게 행동하다 보니까 자신의 불행에 대한 슬픔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복합적으로 울면서,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노인이 안겨서 우는 것처럼 나왔겠네, 그지? 아름의 편지 내용을 몽타주 기법으로, 몽타주면 눈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 입도 나오지. 맞지? 네. 그런 것처럼 편지 여기 조금 보여주고 여기 조금 보여주고 이거 조금 보여주면 상대방의 이 형상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지. 조금씩 나중에 연결해서 하면 독자들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몽타주 기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름의 목소리와 함께 편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아름의 소망이 더욱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편지에 있는 삶, 소망, 이 여자애 만나봤으면 하는 거, 이런 거겠네, 그죠? 네.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이 서하라는 여자가 송혜교야? 아니요. 그럼. 가공의 인물이. 그러니까 서하가 가공의 인물이면서 송혜교야? 아니. 송혜교는 얘 엄마, 아름이요. 아름 엄마고, 서하는 그냥 안 나와? 네. 아름의 일상을 변화를 주고, 아름의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설레게 하고, 서하가 정체는 누구요? 어른인데. 아름한테 희망을 주려고 가짜로 한 거야? 네. 그럼 안 들켜야지. 왜 들켰어? 그지? 아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 서하에 대한 충격을 게임기에 던져버렸겠네? 그지? 아니, 게임으로 스트레스 풀다가. 그래서 시력 읽는다고 그만. 그렇게. 그래서 갈등의 표면적인 원인이 됐는데, 요것 때문에 충격 표출하면서 게임에. 네. 이렇게 줄거리를 알면 이거 잘 풀 수 있어. 문제 후라락 풀면 돼. 근데 이렇게 줄거리를 봐서는 감동을 못 느끼지. 내용을 알아야지. 근데 국어 공부하는 이론과 관련된 거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